원의 방정식. 그렇지만 이거 내신 대비니까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방이라고 해서 원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직선이랑 점좌표, 그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 이런 것들 다 누적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과 좌표라든지 중등 기하적인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봐야 돼. 그렇지? 원에서부터 출발이 아니야. 원의 방정식 가장 중요한 건 원의 방정식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원에서 핵심이 중심, 반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난 이 두 가지 정보를 나는 문제에서 계속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속 문제를 진행을 해가야 돼. 중심, 반지름 이 두 가지를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얻으니까 여기서 얻어야겠다. 이 두 가지를 결국 파악을 해야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겠죠. 첫 번째 형태, 기본적인 형태가 중심이 어딨냐잖아. 그치? 중심이 A, B다. 그래서 이 위의 점 X, Y까지의 거리가 R이다. 피타고라 정리를 써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그 집에 자이스토리가 있어? 있긴 있어요. 확실히 있어? 네, 집에 없고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면 안 가져가도 돼. 아, 네. 근데 사연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준 거거든. 있어요. 확실히 있어. 친구 집에 있어요. 아니 확실히 있으면 괜찮고 애매하다고 해서 준 거라서.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 중심, 반지름 이렇게 정보를 확실히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중심이 원점이면 x제곱과 y제곱은 r제곱이죠. 옆에 그림도 있고 밑에 예시도 보면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은 1,3이니까 1,3 반지름 4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2의 제곱으로 기억하시는 게 안전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반지름이 4라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r제곱 4라고 쓰지 말고 2의 제곱으로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내가 실수를 좀 덜해. 순간적으로 막 빨리 풀려다 보면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든. 그치? 그런 거. 2번 그냥 일반형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 복잡한 문자를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네. 그냥 나오면 그냥 다 한쪽으로 넘겨놓은 게 일반형이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걸로 해결하는 게 표준형으로 대부분은 다 표준형이다. 대부분은 표준형이다. 그럼 일반형은 언제 쓰느냐? 일반형은 그냥 점 3개 줄 때, 연립해서 풀 때. 즉 우리 교재로 보면 131번 같은 경우 풀 때 131번 같이 그냥 점 3개 딱 주면 거기에 79쪽 그쪽에 131번 같이 그냥 점 3개 주고 연립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형이 조금 더 계산이 쉽다. 하지만 여기다 넣었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일반형 그냥 뭐 안 할래? 그러면 그냥 표준형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계산 속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치?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따가 문제에서도 풀어보겠지만 축에 접하면 꼭 이쪽은 도형의 방정식은 그림을 꼭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수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더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꼭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봐요. X축에 접한다. 제가 방학 때도 했지만 X축에 접하는 건 늘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 있다. 어떤지를 모른다. 늘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밑에 있는 걸 놓쳐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위랑 아래 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라. 그치? Y축에 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꼭 양수라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라. 이거죠. 왼쪽 오른쪽 다 있을 수 있다. 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축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 A, B면 이 A가 바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 있는 상하 그렇지? A, B면 얘는 B의 절대값이 아니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걔는 꼭 뭘 생각해라? 거기 왼쪽에 그림 나와 있죠? 네 개가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 내가 둘 다 양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즉 A, 여기는 마이너스 A일 수도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A, A겠지? 네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네 가지 형태 나오는 거에서만 그치지 말고, 제가 뭐도 알아둬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을 때 1서면 3서면 했을 때는 어디에 있다고? Y는 X랑 연립해서 풀면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림은 다 있으니까 Y는 X만 그려주면 되겠죠? 맞죠? 이 원은 다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Y는 X만 그려놔요.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의 경우에는 Y는 X랑 연립해서 뭔가 아니면 Y는 X상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2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풀면 좀 편할 수 있다. 밑에 참고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은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대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대요. X1, Y1, X2, Y2. 그 식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다 보니까 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중심은 여기 있을 거고, 이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원주각 중심각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90도인 이 직각삼각형이 늘 어디 있든지 간에 형성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수직이다 이거야. 그래서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x 빼기 x2분의 y 빼기 y2가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다. 어떻게 나왔다고? 수직이다 해서 나와. 이따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또 나와야죠. 기울기가 수직이다. 수직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수직이어서 요걸 넘겨서 전개한 게 그 식이 된다.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9번.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저렇다. 이번에는 근데 이렇게 안 줬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아니야. 하나는 지금 1,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3이잖아. 그치? 그럼 중심은 그냥 이거의 중점 해서 나면 구해도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꼭 이 형태를 써야만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셔도 상관없다. 그럼 0,1이지? 중심은 0,1이고 그 다음에 한 칸 갈 때 두 칸 갔으니까 1, 2, 루트 5구나. 반지름은 루트 5구나. x제곱 y 빼기 1의 제곱이 5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또는 이런 형태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A는 0, B는 1, R은 루트 5. 그래서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5다. 130번.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는 마이너스 3,0, 하나는 1,0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3,0, 하나는 1,0이니까, 얘도 이 형태 그냥 중심을 바로 구해도 된다. 마이너스 1,0이거든. 그 다음에 반지름은 2네요. 그치? 중심은 마이너스 1,0, 반지름이 2인 원과, 그 다음에 오직 한 점에서 만나려 이렇게. kx, y 빼기 2는 0. 그러면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접한다. 접하면 뭐야? 그래서 한 점에 만나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해서 잠을 깨.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거리가 2다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래도 머리를 박지 마요. 내 세포는 이제 안 자라요. 태어나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2다를 풀면 되겠죠. 이거 점집 거를 쓰면 되지. 아까 말했지만 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 누적이니까 점집 거 이제 직선의 방식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이지만 또 나온다 했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0 여기가 2입니다. 풀면 되겠지. 양수 k 값이요. 제곱하면 k가 2개 나오거든. k 제곱 4k 플러스 4는 4k 제곱 플러스 4. k는 3k 제곱 플러스 4k는 빼기 4는 0이거든요. 풀면 풀면 3k 제곱은 4k 그래서 k가 0이거나 3분의 4 양수를 쓰니까 3분의 4겠죠. 131번 한번 해보세요. 네, 중심을 P, Q라고 그랬네. 중심이 P, Q니까 네. 우리 외심이잖아요. 삼각형의 외심이니까 이 거리가 같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일반형이 대입해도 되는데 그림을 만약에 내가 그렸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삼각형의 외심이니까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중심은 요거 3이에요. P는 3이에요. P는 3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림을 그리면 조금 계산을 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3,Q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3,Q에서 4,4까지 거리랑 같다. 그래서 4,4까지 거리랑 3,Q에서 0,0까지 거리 같다를 풀면 Q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어려우면 7의 제곱 Q 빼기 4의 제곱은 3의 제곱 Q의 제곱. 어차피 Q제곱은 사라질 테니까 Q는 한 개만 나오겠죠? 여러 가지가 안 나오고. 그래서 49 Q의 제곱 빼기 8Q 플러스 16은 9 플러스 Q의 제곱. Q의 제곱, Q의 제곱. 넘기면 40. 그래서 40에다 씌우면 56은 8Q, Q는 7, P는 3, P 더하기 Q는 10. 그냥 10 넣어도 돼요, 알았죠? 뭐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일반형에 넣어도 돼, 그렇지? 그냥 소개하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중요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영경피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아까도 얘기했지, 축에 접하는 상황들. 중심이 y는 2분의 1 x, x가 0보다 크다에 있으면서 x축에 접한대. 2,2를 지나는 모든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 중심이
2분의 1 이렇게 있어. y는 2분의 1 x 중심이 이 위에 있대. 그 다음에 x에 접한대. 아 이렇게 원이겠지. 근데 2,2는 한 여기 정도 있을 거야. y는 x 위에 있으니까 2,2를 지나면서 중심이 여기. 뭐 이렇게 좀 그러면 중심이 한 여기 정도 있는데 이렇게 갔겠지. 뭐 이런 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림으로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까지 아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 이래서 몇 개 있구나를 아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림은 그냥 참고지. 참고사항이 그림이 있으니까 난 답을 무조건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이제 도움을 서로 주는 관계지. 확정짓는 관계는 아니다. 힌트가 되는 관계다. 그러면 거리가 같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잡으면 되겠지? t, 2분의 t라고 잡고 반지름이 2분의 t겠네? 그치? 1, 3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2분의 t겠죠. 또 두 점 사이 거리가 2분의 t. 한 점도 같은 거리 있는 점들 모이니까 t 빼기 2의 제곱 2분의 t 빼기 2의 제곱이 2분의 t의 제곱. 아까 말했지만 뭐의 제곱으로 쓰는 게 실수를 좀 덜 한다고 그랬죠? 얘는 2분의 t의 제곱, 2분의 t의 제곱이 사라져도 여기서 t가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답이 두 개겠네. 중근이 나오면 하나겠지만 중근이 아니면 두 개겠죠? 아 미리 예상할 수 있겠네. 그래서 모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물어본 거구나. t의 제곱 4t 플러스 4 4분의 t의 제곱 2배 이런으로 2t 플러스 4는 4분의 t의 제곱 4분의 t의 제곱 4분의 t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6t 플러스 8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냐? 나왔다고 해서 그냥 T1이 답이 아니죠. 반지름은 2분의 T야 하지. 2분의 T1이야지. 2분의 T2가 답이에요. 알겠죠? 그냥 합이 아니라 2분의 T. 내가 무엇을 반지름 넣느냐를 실수하지 말고 6이라고 해서 많이 틀렸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2분의 T1, 2분의 T2. 2분의 6이 내가 답이구나. 물론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치?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별씩도 써봐야 돼. 실비인지 확인해야 돼. 그렇지? 한 별씩으로 확인해봐야 돼. 실비인지. 그냥 가끔 허근일 때가 있어. 문제가 그래서 반지름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 답도. 그러니까 꼭 한 별씩이 0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 확인을 하시라. 얘는 중심이 이 위에 있대. y는 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 3면에서 접한다 했으니까 아까 뭐라 했어? 1, 3면에서 접하면 중심이 여기 있다고? y는 x 위에 중심이 있대. 그치? 중심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구나. 둘을 연립하면 되겠네. 둘을 연립하면 중심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원 그릴 필요 없이. 왜 1, 3면이 있다 했습니까? 1, 3면 있으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게 되네. y는 x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알아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둘 연립하면 되지? y는 x 넣으면 3x가 12니까 이 점의 좌표는 4,4겠네. 반지름도 4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10이다. 네, 134번 한번 해보세요. 최신 문제니까 작년 문제거든요. 134번 한번 해봐요.
숙제는 자이스토리인데 자이스토리가 164문제인데 164문제 여기 166문제인데 앞에는 되게 쉽거든요. 앞에는 되게 쉬워서 여기 개념 확인 문제는 풀 필요 없고요. 그게 35문제죠. 160, 35, 131문제인데 이 앞에도 쉬워요. 그냥 너무 쉬워. 그러니까 숙제는 뒤에서부터 하세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원을 다 하는 건데 앞에 이 30몇 문제는 너무 쉽다고 이거 할 필요 없고 여기 그 앞에 여기 L36 여기 한 초반에 한 100번 정도까지는 쉬워요. 100번 정도까지는 좀 뒤에가 어차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거꾸로 푸시라고. 맨 앞에 뭐 40번, 뭐 50번 이런 거는 안 풀어서도 제가 뭐라고 안 할 건데 뒤에는 결국은 여러분이 고득점 위해서 뒤에를 풀어봐야 되니까. 1등급도 풀어요. 네? 1등급도 풀어요. 1등급. 1등급. 네, 1등급부터 푸시라고. 그러니까 166번부터 거꾸로 푸시라고. 네. 앞에 쉬운 문제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유형별로 다 다루니까 뒤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요 자유토리 끝난 다음에 고쟁이 그다음에 절대 등급 이렇게 좀 해보는 거예요. 시중 교재들 좀 어려운 책들 좀 풀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134번. 요 자유스토리도 있어요. 나중에 숙제하다 보면 최신 문제들은 겹칠 수도 있죠. 문제 다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지? 2, 4호면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X축, Y축이 동시 접하면 어디 있다고? 이 위에 있게 돼. 2, 4호면이니까. 그지?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T, 2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되니까 T의 제곱 빼기 T 빼기 1과 같아야죠. 그래서 이 값이 이 값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t 제곱 빼기 t 빼기 1이 마이너스 t니까 t는 1이거나 마이너스 1. 근데 이상 오니까 t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이 점은 마이너스 1,1이겠죠. 그치? 그러면 반지름도 1일 거 아니야?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이 1의 제곱. 정리하면 나오죠? 2x 플러스 1 y제곱 2y 플러스 1은 1 x제곱 y제곱 2x 2y 1은 7 다 더하면 1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135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이것도 우리 방학 때 좀 했던 내용이에요. 중점은 뭔가를 빠르게 푸는 게 있고 이제 그 서술형처럼 푸는 게 있으니까 135는 어차피 주관식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서술형처럼 풀어볼 거고 136은 객관식처럼 돼 있으니까 얍삽하게 그냥 풀게요. 135는 서술형으로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하면 서술형이 많은 학교도 있으니까 서술형도 준비를 해야겠지. 6,0 하나는 원이 여기 있고 6,0이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어떤 P라는 점이 있고 이게 A래요. 이거의 중점을 구하래. 중점이 나타내는 자취 이걸 쓰는 Q라고 할게요. 얘는 이 위에 점은 x, y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야. 서술형으로 푼다고 하면 얘는 여기니까 q는 2분의 x 플러스 6, 2분의 y죠. 그치? 걔를 나는 나아지 x, 얘를 나아지 y라고 할게요. 그림 그려야 알죠? 말로만 쓰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 내가 말로 써야 될 분량이 확 줄어드니까 그림을
최대한 모든 문제에 도입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 Q는 이렇잖아.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얘는 이 위에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x, p의 자취를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q의 자취잖아. 그지? 중점의 자취니까 q의 자취를 알고 싶어. 즉 뭐야? 나는 답을 라지 x랑 라지 y에 관한 식을 쓰고 싶다고. 스몰 x, 스몰 y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없애라. 어떻게 없애? 걔네들로 정리해.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겠지만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스몰 x는으로 바꿔주라. 이렇게 바꿔주라. 알겠죠? 뭐라고? 필요 없는, 즉 쓸모없는 문자로 정리해. 필요 없는 문자로 정리해라. 그래서 얘를 다시 처음 식에 넣어주는 거예요. 1. 필요 없는 문자의 정리. 여기 2번. 문제 조건을 맞게 식 세우고 조건에 맞는 식 세우기. 맞게 식 세우기. 필요 없는 문자 정리했지. 그 다음에 처음 식에 대입. 끝. 그럼 대입하면 2x 빼기 6의 제곱. 그 다음에 2y의 제곱이 16이다. 그럼 다 2 빼버리면 x 빼기 3의 제곱, y 제곱이 4겠죠? 마지막 단계는 뭐? 범위가 있느냐? 범위 없으면 그냥 쭉 하면 되고 범위가 있으면 그 원의 일부분만이 답이겠지. 지금 범위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원 다잖아. 그러니까 범위 없지? 그냥 얘가 답이다. 이해돼요? 근데 매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려면 귀찮으니까 그 밑에 136을 그냥 얍삽하게 빨리 풀어볼게요. 단계, 일단 조건에 맞는 식 세우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고 처음 식에 대입하면 알아서 결과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35부터 그러면 이거는 서술형인 거고 서술형이 이렇게 하는 거고 서술형이 아니면 135를 어떻게 빨리 풀 거냐고 또 한번 볼까요? 네.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객관식이었다. 그러면 뭔가를 더해서 2로 나누잖아? 아까 우리가 원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중심이랑 반지름이 필요하다 그랬어. 중심이랑 반지름이 필요하다 그랬지? 중심은 이 중심 갖다 쓰면 돼. 얘랑 얘의 중점이 새로운 중심이야. 그래서 0,0과 6,0 0,0과 6,0 중점. 그래서 3,0 그래서 3,0이 새로운 중심 맞죠? 3,0 중심. 그치? 반지름은 뭔가 2로 나눴잖아. 2로 나누면 처음 거 반을 2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그냥 2로 나누면 돼. 4 나누기 2 해서 끝. 그쵸? 그러면 그 밑에 바로 136도 빠르게 구할 수 있겠지? 136은 빠르게 구하려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4콤마 1에 여기 하나 있어. 그 다음에 1,4 원래는 또 이렇게 문자를 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도 빠르게 구하려면 아까 말했지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아두면 된다. 중심은 뭐라고요? 중심은 이 중심 그냥 갖다 쓰라고. 중심. 근데 무게중심은 뭐야? 다 더한 다음에 x 1 마이너스 4 나누기 3으로 나누고 3분의 y 4 2 뭔가 3으로 나누지? 3으로 나누니까 반지름은 원래가 얼마였어? 루트 18이잖아. 그러면 3분의 루트 18이 새로운 반지름이 된다.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돼 그냥. 중심은 이 원점을 그냥 갖다 쓰라 그랬잖아. 이게 중심이니까 얘 중심은 이걸 0 갖다 쓰면 돼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1,2
중심 반지름. 쉽게 해결이 된다. 그렇죠. 알겠지? 이게 3루트2잖아. 그래서 루트 2지. 반지름 루트 2니까 도형의 길이는 2파이 r. 쉽게 이렇게 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서술형이면 복잡하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서술형도 연습하세요. 하나만 사실 모든 문제를 다 서술형 연습하는 건 힘들잖아. 그러니까 135만 서술형 이렇게 연습해보라고. 모든 문제를 다 서술형 연습할 필요는 없고, 알겠지? 이렇게 돼 있는 문제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7. 많이 틀렸던 문제. 137은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뭘 많이 틀렸냐? 뭘 많이 틀렸냐? K가 실수일 때 이건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린 좀 어색하죠? 저렇게 있으면 어색하잖아. 뭔가 형태를 보려고 했더니 직선이 저렇게 있으면 좀 어색해요. 왜? 우리가 평소에 직선 저렇게 잘 안 났으니까. 어떻게 해서 주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형태로 주로 놓고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를 일단 놔보자. y는 마이너스 k x 빼기 2. 얘는 y는 k분의 1 x 플러스 2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둘의 교점인데 여기서 뭔가 특징을 알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제가 의미하는 건 k 값에 관계없이 2,0을 지나는 직선. 그죠? 누가? 얘가. 또는 얘가. 얘 또는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K값에 관계없이 2,0을 지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K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예. 여기까지는 일단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알았어. 뭐 2,0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나? 네. 이런 것들 보이면 좋겠죠.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수직이구나. 수직이면 아까 뭐라고 했냐? 지름의 양끝일 때 아까 늘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곱이. 그러니까 얘는 뭘 지난다고? 얘는 2,0을 지나? 그지? 2,0을 지나는 직선. 하나는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인데 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늘 수직이야. 그런 놈들을 교점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 원이 될 거다. 이거지. 원이 될 거다. 그지? 이런 원이 될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들이 뭘 했냐? 이걸 그냥 곱해도 돼요.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y제곱은 마이너스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넘기면 x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쓴 거야. 그랬더니 나는 맞은 줄 알았는데 왜 감점을 때릴까? 맞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감점을 막 시켜가지고 점수를 한 반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뭐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왜? 말했잖아. 아까 마지막 범위를 보라고. 자취의 방정식 뭐 그러면 꼭 범위를 확인해야 돼. 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확인을 안 해서 이렇게 쓰면 감점이 된다. 그러면 여기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범위지만 이때 우리가 했던 멘트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이걸 지나지만 나타낼 수 없는 게 있다 그래서 뭘 나타낼 수 없다 그랬냐? 우리 직선 할 때 했잖아. 직선 1 있고 여기 직선 2가 있으면 뭘 못 나타낸다고? K가 0이면 L1 혼자 있을 수 있지만 L2 혼자는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 왜? 얘가 계속 방해하니까. 혼자 있고 싶은데 얘가 살지 않으니까.
즉 여기서 누가 안 돼? 2,0은 안 돼. 2,0을 무조건 지나지만, 그치? 2,0은 얘 혼자 있고 싶은데 얘가 방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L2 혼자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2,0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X는 2가 혼자 있을 수 없다. X는 2라는 직선이 혼자 있을 수가 없어. Y는 저기 있으니까. 실제로 봐봐. X는 2가 생기려면 얘 2,0을 지난 직선인데 X는 2라는 건 뭐야? 이런 거죠. 길이가 무한대인 형태지. 그러니까는 K가 어떤 값으로 형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쟤 혼자 있을 수가 없어. 얘 혼자 있을 수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누구 혼자 있을 수 없어? 얘 혼자. 얘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X는 2라는 직선이 혼자 있을 수 없고 Y는 0이라는 직선이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걔와 걔의 교집합인 요 놈 2,0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을 요 2,0을 제외한다는 걸 안 써주면 깎인다.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그냥 이게 0 되는 거 넣어보는 거야. 얘가 0 되는 거 넣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알아낼 수 있어. 내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더라도 맞아. 뭐가 0 되는 거 안 됐는데? 그러면 뭘 넣어봐? 2,0 마이너스 2,0 이런 것들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봐봐. 2,0을 넣어볼게. 교점이니까 2,0 넣으면 여기 성립하지만 여기다 2,0을 넣으면 성립해 안 하잖아. 2,0은 안 되네. 알 수 있어. 그럼 마이너스 2,0이었나? 마이너스 2,0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2,0은 되네. 일단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K가 0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은 될 수 있네. 근데 2,0은 여기서 안 되잖아. 그렇게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건 이런 내용이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빠르게 그냥 얻어낼 거면 이렇게 얻어낼 수도 있다. 꼭 자취방식 쓸 때는 마지막으로 범위 전체가 다 되는지 아니면 뭐가 안 되는지를 꼭 알아내셔라. 그래서 조심하면 좋겠지. 네. 넘겨봅시다. 아폴로 뉴스의 원. 이건 적어볼까요? 오랜만에 보자. 앞에부터 쭉 그냥 달려오다 보니까. 네. 아폴로 뉴스의 원 오랜만에 보자. 적어봅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면 어떤 정해진 점이 이렇게 있어요. A랑 B. 그랬을 때 움직이는 점이 있어. AP. P는 움직이는 점이야. AP 대 BP가 M 대 N일 때 단 M은 N하고 달라. M이 N하고 같을 때는 뭐야 그럼? 이때는 뭐지? M하고 N이 같으면 그때는 뭐라 그래? 1대1이면 뭐라 그래? 이때 피해자 치는 뭐야? AP 대 BP가 1대1이야. 그런 피해자 치는 뭐예요? 뭐야? 무슨 직선? 수직 이등분선. M하고 N하고 같으면 P는 AB의 수직 이등분선. M하고 N하고 다르면 P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뭐뭐인 원이야. 인 원이야. 무슨 원이냐? 기억해야 되는 거 M 대 내분점과
근데 외분점은 지나가는 이 원이야. 뭐라고?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인 원이다. M는 내분점과 외분점, 내분점, 그다음에 외분점,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인 원이다. 그렇죠? 이걸 일일이 그냥 계산해서 풀려고 그러면 상당히 귀찮아요. 뭐 바로 밑에 예시를 볼게요. A는 1,0이고 B가 4,0이래. 1, 2, 3, 4 1, 2, 3, 4 2대 1이래. 좀 더 가볼게. 5, 6, 7 5, 6, 7 1과 4 2대 1이래. AP 대 BP가 2대 1이래.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AP 대 BP 계산을 그냥 해버리면 P는 X, Y니까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근데 이 계산이 이거 계산하는 양변 제곱하고 하면 되게 복잡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좀 압축해서 기억을 해두자는 얘기예요. 점을 아무리 쉽게 줘도 이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양변 제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이다. 그러면 1이랑 4니까 2대 1 그러면 내분점이 여기 하나 생겼네. 내분점.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3칸이니까 2대 1이려면 이거 3칸 더 가면 되겠다. 2대 1. 이게 외분점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이런 원이 형성이 되겠다.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계산을 겪지 않아도 결과를 기억하고 있으면 내분점과 외분점 가지고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이해돼요? 그럼 단지름이 2고 저기까지 구했어요. 이게 아폴로 누수의 원이지. P의 자취. P는 그래서 중심이 x 빼기 5의 제곱, y 제곱은 2의 제곱. 그래서 P의 자취는 이렇게 구했다. 그렇죠? 하나로 다 써.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P 자취는 구했어요. 2번 PAB. 2번, 3번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 아니면 세트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줄 거고 서술형 같은 게 점수 가져가라고 주는 문제야, 알지? PAB의 각도의 최대값과 넓이의 최대값의 차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2번은 각의 최대야. PAB. P는 이 위를 빨간색 위로 움직이는데 각의 최대는 AB는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P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는 거잖아. 그럼 언제 가장 최대가 될 것이냐? 접할 때. 얘는 각의 최대는 접할 때. 접할 때 각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치? 가장 많이 벌어져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2야, 여기는 4야. 2대 1대 6, 3이지? 그러니까 몇 도야? 30도. 각의 최대는 접할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각의 최대는 접할 때. 세 번째,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PAB. 이 밑변이 고정돼 있어. 이번에는 밑변은 그대로고 높이가 최대일 때지. 높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야? 반지름일 때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내려왔어. 얘는 반지름일 때. 높이가 뭐가? 높이가 반지름일 때. 높이가 반지름일 때. 높이가 반지름일 때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밑변은 3이고 높이는 2. 그래서 3이 됩니다.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원리를 좀 잘 기억해둬요. 지나는 도형을 만들고 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원 C1 그다음에 K 원 C2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식은 나와 있죠. 얘가 C1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C K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의 제곱. 아까 우리 비슷한 내용을 했지만 뭐는 0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난다. 지나는 도형이라고 했어요. 왜 원이라고 안 했을까? K 값에 따라서 원일 수도 있고 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X제곱 Y제곱 항이 다 사라지죠. K가 1이면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져. K가 1이면. 그럼 뭐만 남아? 그냥 직선만 남지. A 빼기 A 프라임 X, B 빼기 B 프라임 Y, C 빼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만 남아요.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이게 바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은 그냥 뺐다. 그냥 빼면 된다. 그냥 빼면 사라진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X제곱 Y제곱 사라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원들이 되겠죠? 이런 원이거나 아니면 더 큰 원이거나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말했지 이렇게 됐을 때는 뭐를 제외한? 얘는 뭐가 안 된다고? 얘는 K가 0이면 C1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얘 혼자는 있을 수 없잖아. 얘가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안 된다고? C1을 제외하고 한 도형이다. 아까 비슷한 거 했죠? 얘는 혼자 있을 수 없다. 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렇죠? 문제에서 교점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교점을 웬만하면 안 구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서 교점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교점을 안 구할 거야.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돼요. 그렇지? 구하라고 하면 교점을 구하면 돼요. 교점을 구할 필요가 웬만하면 없어. 139번을 한번 볼게요.
139번을 보면 두 원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제곱 y제곱 빼기 6은 제곱 x제곱 y제곱 4x 2y 빼기 4는 제곱. 네, 두 원의 교점과 멘트를 잘 봐.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려. 교점을 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이라 했으니까 교점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내가 K 쓰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 원이 뭘 지난다고?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어떤 지나는 새로운 원이 형성이 될 거다. 1,1이 이 두 번째 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지. 이렇게 되는 원이 되겠죠. 1,1이 이쪽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1,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 1, 6, K, 1, 1, 4, 2, 4는 0. 그럼 마이너스 4, K, 1, 1, 4. 곱하기 마이너스 8이네. 그러면 생각해봐. K를 어디다 쓰는 게 낫겠냐? K를 이렇게 쓰면 K는 2분의 1이니까 들어가면 다시 또 계산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K를 태세전환을 해. K가 분수네? 그럼 K 어디다 써? 그렇지? 그러면 계산이 좀 더 쉬워지잖아. 이렇게 바꿔주려고. 분수 되면 더 계산이 짜증나니까 처음에는 몰랐잖아. 우리가 계산 안 해봤으니까 몰랐지. 근데 했더니 K가 분수가 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K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K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x 2y 12 x제곱 y제곱 4x 2y 4는 제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4x 2y 8은 제로. 양변 바꿔주면 4x 플러스 2y 빼기 8은 제로. 이거는 표준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문제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4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8은 제곱.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각각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 그지? 이해돼요?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반지름은 13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해돼요? 이게 1번이죠. 2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직선이라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B면 되죠. 그냥 빼면 된다 그랬지? 그냥 빼라 그랬죠. 그냥 빼. 그렇지? 그냥 빼. 그냥 빼라. 위식에서 아래식을 그냥 빼면 4x 2y 빼기 2는 제로 2, 2x 빼기 1은 이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냥 빼면 되죠. 140번 한번 해보세요. 한 다음에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요. 네. K니까 무슨이야? K가 이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시 넣고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한 것 같아서 분수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남는 연 필요 없었어. 연필 없어요. 연필 누가 제 거 가져가가지고 반납 안 하면서 제 샤프 지금 이런 거 140번 해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딱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돼. 안 쉽죠? 그냥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좀 막연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교점을 지나는데 x축에 접해야 되는데 일단은 써보긴 써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k가 여기 붙을지 여기 붙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한 군데는 붙어야 되니까. 근데 저 원이 x축에 접한대. 오늘 배운 거에 의하면 x축에 접하면 얘가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있어야 된대. 그치?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봐봐요. 일단은 이 원의 어떤 중심이 있잖아. 아까 말했지만 이게 a, b라고 해봐요. y는 어딘지 모르니까. 왜냐면 x축에 접한다 그랬지 y축에 접한다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일단 y축에는 접할 수도 있고 안 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 중심을 먼저 우리는 파악해봐야 돼요. 중심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만약에 b를 파악하고 싶으면 어떻게 파악하느냐, 얘를 그냥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걸 전개해서 내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빼기 3, 5k 빼기 3, y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걸 완전 제곱식 푸는 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건 그렇게 풀면 풀 수는 있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 빠져.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절편으로 볼 거예요. 절편. b라고 하는 놈은 결국은 여기 닿고 여기 닿지만 이 둘의 중간이에요. b는 뭐라고? b는 요 절편 y 절편의 중간에 있어요. 아까 제가 문제 하나 풀 때 처음 문제 0,0, 6,0 할 때 이런 원 그리고 중심은 3이다 그랬잖아. 왜 얘네들 중간에 있나? 중심. 그 아이디어랑 똑같아. 그래서 y 절편의 중간에 있을 거야. b의 좌표는. 이해가 돼? 여기까지? 만약에 x축에 접하지 않았다면 원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얘도 역시 중심은 x 떴고 요 둘의 중간에 a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치? 그래서 a도 내가 여기 닿지만 얘도 a도 x1, x2의
중간에 있을 거야. x1, x2의 중간에 어딘가 a, b가 있을 거야. 얘도 y도 중간에 어딘가 있을 거고. 요게 핵심이에요. 즉 뭐야? x 절편의 평균이고, 응? 얘는 x 절편의 평균. 얘는 y 절편의 평균이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거야.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줄 테니까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돼? x절편 평균, y절편 평균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x축에 접했다니까 나는 x쪽을 보고 싶어. x절편은 어떻게 구하지? x절편은 어떻게 구하지? y는 0을 대입하지 않냐? y는 0을 대입하지? y는 0을 대입하게. 그래서 이 둘이 다 날려버려요. 둘을 날렸어. 이 둘을 날렸어. 네. 그러면 k 플러스 1의 x제곱 그럼 a는 뭐야? 이거 좀 중간. 2분의 1에 k 플러스 1분의 k 빼기 1이죠. 네, 이거 쓴 거죠. 2분의 1, 2분의 합, 2분의 합고지. 2.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A 좌표가 나왔죠. 근데 x축이 접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야? A, 0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k 빼기 1, 0을 지낸다. 누가? 원이. 이 원이 이걸 지낸다. 여기까지 돼요? 0은 어차피 0이니까 여기다 넣을 필요 없어. 그냥 0, y는 다 사라진다니까 그냥 이걸 여기다만 넣는 거야. 넣으면 k 플러스 1, k 빼기 1의 제곱 k 플러스 1. 두 배 k 플러스 1 분의 보니까 여기 제곱 빠졌고요. k 플러스 1에 여기 1 빼기 k에 k 플러스 1에 k 빼기 1 빼기 9는 0 하나하나 없어지고 통분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k 빼기 1의 제곱는 9의 k 플러스 1 넘기면 k제곱 k 플러스 1 9k 플러스 9의 k제곱 7k 플러스 10의 제곱.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거나 k는 2. k가 마이너스 2일 때 1 하나 나오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1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평균이다. 두 번째 두 번째는 x축에 접한다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x값이 중근이다. x 무슨 값? x절편이 중근이다. x절편이 중근이다. x절편이 중근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돼. 이해돼? x축에 접한다, x값이 중근이다, x절편이 중근이다. 그래서 y는 0 넣고 x값 나오는 거에 판별식을 쓰면
1 빼기 k의 제곱 빼기 플러스 9 k 플러스 1이 0이다. 그 다음부터는 전과 똑같아. 여러분이 더 쉬운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게 더 쉽다면 저거 쓰시면 되고, 이거 뭐 할만하다는 거 하시면 돼요. 접한다는 거 하시면 돼요. 접하지 않을 때에는, 단 접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이거 풀면 어차피 저거랑 똑같이 나오잖아. 넘기면 저 식이죠. 그렇죠? 141. 원 5가 5'의 둘레기를 이등분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5가 5'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어떤 원이 있는데 이게 5'에 5가 5'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둘레 이등분을 해야 되니까 둘레는 이렇게 있어요.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야겠죠? 그지? 그래야 둘레를 이등분, 흰색이 노란색이 흰색을 이등분한다. 이 얘기예요. 노란색이 흰색을 이등분한다. 이등분하니까 뭐야? 그 말은 이 말과 똑같다. 이 공통현이 바로 중심을 지납니다. 즉 다른 원에 지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원에 지름이면 된다. 공통현이 다른 원에 중심을 지난다. 5'은 x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빼기 4 빼기 4 빼기 2는 제로니까 여기에 중심을 마이너스 2,2잖아. 공통현이 마이너스 2,2를 지난다. 그럼 빼면 되겠네. 얘는 x제곱 y제곱 2ax 2y 빼기 6은 제로고 쟤는 x제곱 y제곱 4x 4y 빼기 2는 제로니까 빼면 2a 플러스 4x 빼면 6y 빼기 4는 제로. 얘가 뭘 지난다고? 얘를 지난다.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돼가지고 2에 2a 플러스 4가 되고 12 빼기 4는 4a 플러스 8 플러스 12 빼기 4는 4a를 마이너스 16a를 마이너스 4 140번은 정확히 많이 했던 거니까 그거 한번 해봐요. 142번은 한번 많이 했던 거예요. 최근에 시험에도 됐었고. 접었다, 접었다. 접었다 옆에다가 써봅시다. 접었다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펴라 이거야. 펼 때 접었으니까 펼 거 아니에요. 펼 때 큰 쪽도 피라고. 작은 쪽만 피지 말고 큰 쪽도 펴라. 큰 쪽도 펴라. 큰 쪽. 작은 쪽만 펴지 말고 접힌 부분 여기만 피지 말고
큰 쪽, 요것도 필요한 거야. 왜 얘가 접힐 수 있지만 얘가 접힐 수 있잖아. 큰 쪽도 펴라. 큰 쪽도 펴라. 그러면 얘는 접혔으니까 이렇게 접혔겠지만 여기도 접힐 거니까 이렇게도 있겠죠. 큰 쪽도 이렇게 펴라는 거야. 그럼 원은 첫 번째는 원은 평행 이동이나 아니면 대칭 이동할 때 뭐가 안 바뀐다고? 반지름이 그대로라고. 반지름이 그대로지. 동전을 내가 던진다고 해서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바뀌지 않잖아요. 500원은 계속 500원이죠. 반지름이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이 흰색 큰 원이나 노란색 큰 원이나 반지름은 그대로 2라고요. 여기는 1,2에 접혔대요. 그러니까 중심은 1,2인 원이 될 거다. 얘는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4인 원이 된다. 얘는 x제곱, y제곱은 4. 그래서 PQ의 방정식은 그냥 빼면 된대. 그냥 빼면 나오겠죠. 그치? 빼면 빼기 2x, 빼면 빼기 4y, 4는 사라져. 그래서 빼면 플러스 1, 플러스 4는 그래서 2x, 4y는 뭐 아니면 그냥 빼기 5는 0. 하든지 이렇게 예쁘든지 아무튼 하시면 1번이 나왔다. 2번. 지름이 PQ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지름이 PQ인 원의 방정식은 지름 PQ니까 그러면 저는 이 점 구해야 되고 이 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둘을 연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계산이 어떻게 하면 좀 쉬울까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그랬지? 그러면 걔를 좀 생각해보면 얘가 지름인 경우에는 내가 결국 뭘 알아야 되냐? 지름이 이거니까 이런 관계를 알아두면 좋겠다. 수직 이등분인 관계를 알아두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요점을 알 수 있잖아요. 중심을 알 수 있죠. 원을 구하려면 내가 뭐가 필요했어? 중심하고 반지름이 필요했잖아. 중심은 바로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 중심이죠. 중심. 그래서 중심. 2분의 1,1이 중심이구나. 중심을 얻었지. 반지름은 내가 뭐가 필요해? 반지름은 이 길이가 필요해.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 길이를 뭐라 그래? 요 도형 PQ를 뭐라 그래? 우린 현이라고 불러요. 현. 원 잘라먹은 선분을 현이라고 불러.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현의 길이 나오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피타고라스. 현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현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왜? 요 점 알지? 이 반지름 알지? 이거 2야. 이게 2분의 1,1이니까 이 길이 알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하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할 수 있죠? 그럼 중심 알고 반지름 아니까 원의 방식을 얻겠다. 그렇지? 그럼 2분의 1,1이니까 2분의 1,1이니까 2분의 1이면 1대 2의 루트 2분의 루트 5야 아니라 2분의 루트 5.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 중심 반지름 나왔으니까 끝. 맞나? 2분의 4 8 2분의 1, 2분의 2, 2분의 루트 5 보면 4 빼기 4분의 5 4분의 13이다 2분의 루트 14 그러면 중심 반지름 나왔으니까 거기서부터 할 수 있겠죠. 85쪽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제가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1번처럼 풀면 힘들다 그랬어요. 판별식으로 풀면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에다 별표를 치세요. 중심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반지름의 관계로 풀 거야. 그렇지?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으로 해결할 거야. 그렇지? 판별식으로 하면
계산이 복잡해요. 그죠? 판별식으로 안 할 거고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을 해결할 거예요. 그렇지?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을 해결할 거다. 이걸로 좀 기억하세요. 접하니까 143번은 어떻게? y를 x 플러스 k가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0,0 반지름 3이니까 넘겨 중심 사이 거리니까 정지껏 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0,0까지 거리가 3이다를 풀 거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0,0까지 거리가 3이다로 풀 거야. 그렇지? 1 플러스 1분의 빵빵 k가 3이다 풀 거야. 144는 안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중심 사이 거리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 되겠네. 그치? 중심 사이 거리 여기서부터 중심 얼마? 2,-1까지 거리가 반지름 2보다 크다. 이렇게 풀 거다. 계산하는 거 뭐 하시면 되니까 해보시고. 그치? 넘겨봅시다. 현의 길이, 공통현의 길이는 거기다 쓰자. 방금 뭐라 했어? 현의 길이는 뭐 한다고? 현의 길이는 뭘로 구한다고? 피타고라스.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 거야. 현의 길이. 공통현의 길이 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 거야. 됐죠? 145 볼게요. 요 제가 막 몇 시까지 설명해도 다 못 나가요. 무리하게 빠르게 안 나갈게요. 그러니까는 제가 대충 한 중간 정도까지 설명하고 여러분이 좀 풀다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현의 길이, 공통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x축에 의해서 잘린다라는 말, 그러니까 잘리는 x축 위에, x축에 의해서 잘린다는 말은 똑같잖아. 원에 의하여 잘리는 x축이 원에서 잘리는데 그 얘기는 뭐야? 뭐 하는 거야? x절편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x절편 사이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x축 위에 점이니까 뭐 하면 돼? 우리는 y는 0을 대입하면 되죠. 이해돼? x축 위에 점이니까 어떤 원이 x축에 의해서 잘렸다라는 얘기는 x절편 x1, x2 x1 빼기 x2의 절대값이니까 일단 y는 0을 대입해봐. y는 0을 대입하면 x제곱 4x 빼기 12는 0, 6, 2 x2는 6, x1은 마이너스 2 차이는 8이 되겠죠. (146번) 한번 해보세요. 피타고 정리 써야지. 현액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피타고 정리. 그죠? 여기 3x 4y k는 0이 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반짝 나왔으니까 3인 거지. 반지름은 5니까 여기가 4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0,0까지 거리가 4 되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해봐요. 여기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지. 147. 147은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이에요. 어떤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직선도 줬어. 직선도 줬으니까 직선도 줬으니까 뭐 이렇게 있겠죠.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뭘까요? 넓이가 최소인 원은 바로 이 공통현이 바로 뭐가 되는데 지름이 되면 되죠. 가장 최소인 원은 여기 바로
공통현이 지름이면 되죠. 공통현이 지름이면 되죠. 그러니까 난 공통현의 길이를 알면 되네. 공통현의 길이를 알면 되니까 나는 이 또 피타고라 정리를 쓰면 되겠다. 그지? 여기는 1,2니까 내가 x 플러스 2y는 0에서부터 1,2까지 거리를 그으면 되겠다. 루트 5분의 1, 2니까 5야. 저 루트 5네. 정직을 썼더니 루트 5야. 근데 반지름은 5래. 여기는 루트 20이네. A는 20이네.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그죠? 148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모두 L 위에 있고, 그냥 원을 3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쭉 이어지면 돼요.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중심을 지난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돼. 접하면 접한다 그러면 바로 딱 중심까지 이어버려요. 그렇죠? 90도구나. 이걸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해요. 그렇지? 딱 수직이다부터. 반지름 2라고 했으니까 2. 여기가 아니구나. 그림 사실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데. 삐딱하게 안 그려도 되죠? 삐딱하게 그려도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Q. 여기가 R이니까 QR이니까 현의 길이지. 현의 길이가 뭐하고 피터가 정리 쓰라는 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다 반지름이 2래. 그러니까 2, 2야. 근데 여기가 2야. 그러니까 11대 2야. 즉 5대 1의 닮은비를 가지고 있어요. 5대 2야. 그지? 그러니까 11대 2면 여기는 6일 대 x라고 할까요? 6일 대 x 1, 5니까 x는 5분의 6이야. 5분의 6이야. 그럼 2, 5분의 6이야. 2는 5분의 10이지? 6대 8대 10이잖아. 비율로 말하지 5분의 8이야. 그래서 누가 5분의 8? 얘가 5분의 8이야. 그럼 여기도 5분의 8이겠지? 그래서 PQ는 5분의 16이야. 닮은비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88쪽 153까지만 합시다. 뒤에 접선 뭐 어차피 다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어서 여러분 실제로 풀어봐야지. 저 혼자 떠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뒤에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뭐 풀어주면 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숙제를 하다가 풀어보면서 질문할 거에서 합시다. 149번 좌표평면에 두 점이 주어져 있다. x, y가 x 더하기 y 제곱은 1을 위로 움직일 때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 이것도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149 이런 원이 있는데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하나는 2,5 하나는 4,1 2,5 4,1 이렇게 있어요. PAB의 넓이의 최대값은 AB가 고정이야. AB가 고정이지. 높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야? 이 위를 막 움직이는데 P는 움직이는데 언제 가장 이 평균은 가장 뭘까? 중심 지날 때. 중심 지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지날 때. 최소든 최대든 중심 지날 때. P 맥시멈. 여기가 P 미니멈. 그렇지? 뭐라고? 중심 지날 때. 중심 지날 때로 기억하시면 돼요. 중심 지날 때. 그래서 내가 요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하나 더하면 되겠다. 그치? 맥시멈은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얘는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이 직선 구할 수 있지? x가 2 증가할 때 3만큼 줄었어. 그럼 AB라고 하는 놈은 2 증가할 때 3만큼 줄었어. 2분의 3 x 빼기 2 플러스 5야. 양변 2를 곱할게. 10 마이너스 3x 플러스 16 넘기면 3x 플러스 2y 빼기 16은 0에서부터 0,0까지 거리 구할 수 있지? 거기다가 반지름 1만큼 더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지. 높이를 구할 수 있지. 이해돼요?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이해돼? 루트 13분의 16일 거야. 근데 여기가 루트 13이거든? 그래서 루트 13 2분의 1 그래서 사라지고 8 이렇게 나온다. 아, 얘가 13이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 증가하고 4 증가하면 13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어요. 얘가 직선을 잘못 구했는데 2분의 3이 아니네. 2 증가할 때 4 증가하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얘가 y는 2 증가할 때 4만큼 마이너스 2. 그래서 2x 플러스 y 빼기 9는 제로에서 0,0까지 거리. 그러니까 루트 5분의 9. 여기 거리야. 근데 거기다 r만큼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1만큼 더한 게 높이가 되겠죠. 거기다가 2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2, 4니까 2m. 이렇게 계산하면 돼. 9 플러스 루트 5가 최대, 최소는 9 빼기 루트 5. 그렇지? 이게 최대, 최소는 1만큼 빼야 되니까 9 빼기 루트 5가 최소. 최대, 최소. 그렇죠? 최대, 최소. 반지름은 중심 사이. 2번은 이거는 뭐야?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뭐 제곱 더하기 제곱 요거는 우리 언제 했던 거야? 1학기 기말 때 나왔던 거지. 뭐야? 중선 정리 쓰라는 거야.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쓰라는 거야.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써. 중선 정리 쓰면 내가 PA 제곱 PB 제곱은 2배 얘네들 중점 있지? 중점 얼마야? 3,3이잖아. 2배 PM의 제곱 AM의 제곱. 중선정리. 중선정리. PM은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3,3까지 거리. 3,3에서 중심 지날 때라지. 중심 지날 때 0, M의 3,3에서 0,0까지 거리는 3루트2잖아. 그지? 3루트 2. 그지? 거기다 1만큼 더 더해야 되지? 3루트에다 1만큼. 1의 제곱 AM은 1, 2 루트 5. 중선정리. 잊을만하면 나와요. 그렇죠? 이번 중앙고사 때까지는 중선정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50번. 최소일 때 좌표면의 x제곱 요거는 바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콤마요. 이건 원이 됩니다. 이 원의 형 중에서 1,0을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는 1,0을 지나는데 그 길이가 자연수예요. 1,0을 지나는데 가장 멀 때가 언제냐? 그럼 1,0을 지나면서 현의 길이 가장 길 때가 언제겠어요? 맥시멈이 바로 지름일 때죠. 지름. 그 1,0이
원 내부의 점이면 지름일 때가 가장 최대가 되고, 그지? 가장 최소일 때는 얘를 1,0을 지나서 움직여 보면 되지? 그럼 언제 가장 짧아? 얘랑 수직일 때. 수직일 때가 가장 짧다. 최소는 n과 수직일 때. 그래서 옆에 써놨잖아. 서로 수직일 때가 최소다. 그러면 최소일 때를 구해보면 지름일 때는 어렵지 않지? 지름일 때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최소일 때는 피타고 적응이 쓰면 되지. 그치? 여기가 5야. 여기는 4니까 3이네. 그러면 얘는 6이고 10이야. 현의 개수는 제일 작은 게 요거 6일 때가 1개야. 10일 때가 1개지. 지름은 1개니까. 7일 때 2개겠지. 왜? 7일 때 왜 2개야? 7일 때 위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2개. 다음 때 이것도 했었어요. 네, 8일 때도 2개. 9일 때도 2개. 그래서 다 합치면 8개가 됩니다.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151번. 중심 지날 때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좀 편해져요. 그림을 그려볼게. 1,10이래. 1,10 저 위에가 있어. 반지름 설명 이런 1,10. 1,10이 원이 있고 0,3 A 있고 그 다음에 1,0 또 B. 그 다음에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 AB는 고정돼 있어. 얘 길이는 2라는 고정돼 있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쭉 연장시켜서 보는 게 편하겠지? 이렇게 쭉 연장시켜서 보는 게, 그지? 그래야 중심지날 때를 알기 편하잖아. 그지? 그래야 중심지날 때 알기 편하겠지? 그때 가장 먼 게 가장 이게 뭐야? 이게 가장 맥시멈. 여기가 가장 미니멈이겠죠.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가 되겠지. 그러면 맥시멈은 요 직선부터 구해야 되지. y는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이야. 이 직선부터 1,10까지 거리. 루트 3x 플러스 y 빼기 루트 3은 0에서부터 1,10까지 거리는 2분의 1,10이야. 그러니까 10이야. 5야. 여기까지가 5야. 반지름은 얼마? 문제에서 3이라 했으니까 맥시멈 2분의 1에 5 플러스 3이 높이고 윗변은 2야. 그래서 8이야. 맥시멈의 넓이는 8. 그 다음에 미니멈의 넓이는 2분의 1에 여기가 5니까 3 빼면 빼기 3 미니멈은 2야. 미니멈과 맥시멈은 삼각형이 하나밖에 존재 안 하지만 그 사이 것들은 다 2개씩 존재하지? 그 사이 것들은 2개씩 존재하잖아. 그지? 그럼 2부터 8까지 있는데 3, 4, 5, 6, 7은 얘는 1개, 얘도 1개인데 여기는 다 각각 2개씩 존재하잖아. 2개씩 존재하지. 그래서 2, 50, 11, 12, 그래서 12개다. 중심 지날 때 이런 것들 최초도 잘 기억해둬요. 그 다음에 152. 1,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이디어만 설명할게. 1,2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1,2가 꼭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2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얘는 확인했잖아.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그지? 1,2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4, 마이너스 2거든? 반지름은 2짜리는 원이야. 반지름 2짜리 원이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대충 하지 말고 4, 마이너스 2고 이런 원이에요.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1,2는 여기 있지? 아, P가 확실히 원 바뀌는구나를 알 수 있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예. 성분 PQ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면 여기가 Q의 맥시멈이 되겠지? Q의 미니멈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면 되죠. 두 점 사이 곱에다가 5에다 2를 하니까 얘가 7이 되죠. 그래서 5 빼기 2가 될 거예요. 153번 한번 해봐요. 마지막 문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림이 없어도 우리가 그림 그려서 해야 돼요. 수선의 발을 우리가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거든. 수선의 발 어떻게 구할 거냐? 네? 봐봐요. 수선의 발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 원이 있으면 아까 그랬지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이라고 했어. 중심하고 반지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냥 이게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실제로 구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 올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지? 딱 내리면 수선해봐요. 가장 가까울 때가 여기일 거고 가장 멀 때가 여기일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내려보면 가장 멀 때가 여기, 가장 가까울 때가 여기. 그치? 그거는 어떻게 구해? 어차피 반지름이 여기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구해 이렇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구하고 요 직선이 뭐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걔랑 얘를 연립하면 되죠. y는 x 빼기 2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하면 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직선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하면 돼요. 요것도 쭉 그냥 쭉 연립하면 요거를 요거 y는 마이너스 x 빼기 5 빼기 3과 y는 x 빼기 2 연립해 보면 얘는 2, 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미니멈은 요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죠. 미니멈은 이 거리 4, 4 그러니까 4로 뒤지 반지름 여기 2, 여기 1이잖아. 맥시멈은 4루트기에다 반지름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나중에 이 뒤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도 돼요. 이게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 그래서 피타고 정의를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써도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좌표를 여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지나는 직선 또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피타고 정의를 써도 된다.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뭐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저는 근데 이걸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렇게 구하면 나중에 혹시 이 점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이 점 자체를 수선의 발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길이만 물어봤지만 문제에서 수선의 발의 좌표를 물어볼 수 있어서 좌표도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수선의 발 좌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점 만약에 물어봤어. 그럼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있잖아. 그럼 뭐야? 1대1 루트니까 루트 2, 루트 2 하면 요점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 요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다 했죠. 비율 관계를 통해서. 이해돼? 만약에 요점을 물어봤다. 그러면 요건 반지름이 1이니까 1대1 루트 2잖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요점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좌표도 구할 수 있다. 거죠. 길이는 뭐 어떻게 보는 상관없는데 좌표까지 구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숙제는 일단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를 보시면 자이스토리 1등급 1등급을 문제가 많아요. 1등 문제가 많아서 이걸 한 번에 다 하려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고민을 해봤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하려면 좀 빡셀지 몰라요. 빡셀지 몰라서 그냥 1등 거꾸로부터 풀어. 거꾸로 푸는데 홀수 짝수로 푸는 게 안 헷갈리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앞부분 뒷부분 나누는 게 안 헷갈리겠어요? 뭐가 안 헷갈리겠어요? 홀수 짝수가 헷갈릴 게 없는데 근데 홀수 짝수가 안 헷갈리잖아요. 이번에 홀수 하자. 이번에 홀수. 홀수가 없나요? 홀수가 없나요? 네. 자이스토리 홀수 전부 거꾸로 풀어. 거꾸로 1등급부터